자, 이동훈 차장과 또 같이 계속 가보죠. 어제 컴투스 얘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컴투스 신작 기대감 상당히 크더군요. 뭐 사실 이렇게 준비하라로 넘어갈까 하다가 오히려 기업이 그렇죠. 더 중요하니까 네. 컴투스 좀 봐주시죠. 뭐 이게 컴투스가 뭐 제가 알기로는 이 매경에서도 많이 추천을 좀 하신 분들이 네. 이 종목을 많이 좀 이제 근데 많이 주가가 언급이 됐어요. 올라가면은 네. 많이들 언급을 해요. 그렇죠.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뭐 언제 하겠어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컴투스가 오랫동안 너무 신작이 없었어요. 이게 지금 요번에 내놓은 그 서머너즈원 100년 전쟁이 네. 6년 만에 내놓는 신작입니다. 6년 만에? 6년 만에. 6년 만에. 네, 100년 전쟁. 서머너즈워. 100년 전쟁이라는 게 서머너즈워의 그 확장판이죠. 기존의 어떤 그런 RP의 확장판인데 근데 이게 이제 테스트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도 반영이 되는 이러한 이제 이게 아마 이제 공식적인 출시는 아마 내년 1분기에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서머너즈워라는 이런 IP는 굉장히 그 컴투스가 지금까지 속된 표현으로 먹고 산 이거 가지고 먹고 산 IP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컴투스의 강점이자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점은 이거 가지고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났다는 게 강점이었고 약점이라면 이거밖에 없다는 게 약점이었는데 이번에 이걸 이제 확장을 해서 이 세계관을 확장을 해서 신작을 내놓은 부분이고 결국 이에 따라서 아마 내년 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뭐 지금 뭐 FN 가이드나 이런 그 전망치를 보면은 올해보다는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네. 뭐 그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그동안 컴투스가 시장이 다른 게임주들이 막 그 올라갈 때 뭐 예를 들면 엔소프트라든가 이런 것들 막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컴투스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작의 효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아직까지는 본격 반영은 아닌 것 그렇죠. 같고요. 예, 아마 내년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들어오면은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서머너스워도 실적이 되게 좋아요. 이거 가지고도 이게 네. 마치 NC소프트가 리니지가 계속 그 실적이 잘 나오는 거고 똑같은 개념인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컴투스가 좀 이제 저평가가 돼 있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좀 이제 어떤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서머너즈워의 100년 전쟁이 실시간 전투를 택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가끔 보면은 이제 모바일로 그 게임 하시는 분들 보면 자동 플레이 해놓잖아요. 네. 근데 그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럴 바에는 뭐 기계가 그거 혼자 툭 던져놓고서는 막 플레이 하던데 그 이제 해외에서 뭐, 보면은 네. 그걸 잘 이해 못하는데 해외 유저들은 뭐 저렇게까지 게임을 해. 자기가 이제- 직접 게임이라는 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나라 게임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자동 게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자기가 뭐 바쁘고 이제 그런 와중에도 계속해서 그러면서 이거 아주 이제 뭐 그 경험치를 키운다든가 이게 능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게임에는. 그렇죠. 오래 할수록 그렇죠. 뭐. 그거를 키우기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게임에다가 너무 지나치게 좀 그 어떤 자신을 갖다가 몰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어떤 그거는 우리나라 그 게이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그렇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근데 하여튼 그게 예. 이제 해외 유저들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번에 서머너즈원은 실시간으로 이제 네. 이렇게 유저들이 해야 되는 그렇죠. 형태를 띄었는데 그게 이제 호응도가 좋으니까 사실 컴투스가 그래갖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은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준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크로스 베타를 내부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보니 반응이 좋거든. 그렇죠. 자사주 매입 안 하고 주가를 오히려 더 기대를 한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컴투스가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동안 이게 그 컴투스 서머너 좋아가지고 벌어들인 현금이 많은데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 매입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있다. 이제 그 스프트라고 대신에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M&A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또 그 어떤 이런 그 작은 게임사들을 M&A에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게임들을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동훈 차장님은 기업을 이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뭐 공부하자 이런 거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역으로 컴투스는 한번 동의를. 근데 내용을 또 많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앞서서 얘기는 안 하는데 누가 얘기하면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건 잘합니다. 네, 이런 거. 알겠습니다. 컴투스는 제가 관심 있는 기업으로. 네. 자, 이렇게 준비하러 가야 되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더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준비하러 가서 비트코인도 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산타랠리 얘기인데 산타클로스가 비트코인
가지고 오나요? 사실 이제 뭐 산타랠리냐 숨고르기냐를 두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내에서도 사실 되게 엇갈려요. 그러니까 그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11월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12월은 조금 이제 11월만큼의 어떤 그런 거를 기대하기엔 좀 아무래도 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대치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또 이제 뭐 바이든의 취임 관련된 이슈라든가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는 좀 반영이 됐어요. 사실 뭐 여러분들 느끼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12월 장에는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료의 공백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뭐 계속해서 유동성의 어떤 증가라든가 그리고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바꿔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도 그리고 어제 이제 12월 첫 장을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다 올랐습니다. 12월 첫 장이. 네. 보통 이제 11월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후에 12월 장이 조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런 우려를 부식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뭐 이제 뭐 2만 달러 뭐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지금 어떤 이 위험자산 선호 현상에 대한 이런 어떤 흐름들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세가 네, 대단하죠. 기세는 뭐 지금 광분할 정도로 대단하고 네. 시장이 들려주는 얘기는 야 이래도 안 들어올 거야? 이렇게 뭐 들어와라는 그쵸. 영화의 대사처럼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저께 이제 우리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네. 지수가 한번 빠진 게 저는 오히려 상당히 그 좋은 타이밍에 지수가 한번 외부적인 요인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제 바로 그걸 또 만회를 해버렸고 이게 어떤 그 과열된 시장의 냉각 효과라든가 속도 조절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또 이제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또 추가적인 뭐 쉬어가는 흐름이라든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결국 그거는 또 좋은 매수의 시점이 되는 그런 하나의 또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시장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반도체가 됐든 IT가 됐든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 그린 뉴딜 관련 뭐 이런 그 정책 관련주가 됐든 이렇게 뭔가 핵심에 있는 이런 업종이라든가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업종들이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종들이 조정을 받는다 그럴 때는 이런 업종들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네.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아직은 시장이 꺼졌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죠. 미리 예견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일단 확인하고 대응하는 영역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니까 그냥 보던 대로 계속 보자 이 얘기가 되는 이렇게 준비하라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관심 리스트 상위로 올라오는 기업들 좀 알아보고 갈까요? 특징도 좀 정리해 드립니다. 신민영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